일상의로 함께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법률 상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죄가 없는데도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 그렇게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생생법률쇼 진행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입니다. 무고죄라는 단어. 자, 우선 무고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무고죄란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징계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위 신고, 거짓말로 신고를 하면은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허위 고소뿐만 아니라 제3자가 허위로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들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이제 처벌을 받게 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장난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재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행위도 있는데요. 어떤 장난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한다면은 이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로도 반드시 처벌이 되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고죄로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도 처벌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상대방을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무고죄라는 맞습니다. 게. 네. 자, 근데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혹은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 네.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종종 또 있잖아요. 네. 이럴 때도 무고죄가 적용이 되는지요? 그럴 때는 무고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행위마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판 중에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하고요. 만약에 잘못된 증거, 허위로 만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위조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라는 이름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국가보안법 상에서도 무고라든지 위증이라든지 증거를 위조할 때도 그에 따라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고죄는 아니더라도 위증죄나 증거위조죄나 각각 그런 사항에 맞게 처벌은 엄벌을 한다. 네, 엄벌에 맞습니다. 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진실만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고죄라고 하면은 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도 사실 전 떠오르거든요. 네. 자, 만약에 본인이 무고하지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좀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성범죄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증거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되기 어려운 죄다 보니까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물적인 증거들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죄입니다. 당연히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전혀 그 고소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결백하고 그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은 필요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노력을 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은 진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그런 진술을 하셔야 되고 또 일관된 진술 하실 경우에는 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주로 진술로 좀 아무래도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판결이 좀 내려지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성범죄를 진짜 저지르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거나 그런 건데 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좀 참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예.
네, 사실 성범죄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당했으면은 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범죄와는 또 다르게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사회적 평가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중에 밝혀진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묘한 것이 이 사람이 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더라 라는 것은 잘 알려지는데 무죄가 나왔다더라 라는 얘기는 또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널리 빠르게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닌 말고식의 그런 고소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은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무고죄 고소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그 본인이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한 사람은 무고죄가 성립한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허위인 줄 알면서도 처벌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뭐 그렇게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고죄에 성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그 억울하게 나를 이제 피해를 입힌 그 상대방을 처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무혐의 처분에는 또 근거가 무엇인지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무고죄 고소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 무고죄가 이렇게 되는 게 쉽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 또 듣고 나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고죄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좀 까다롭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무고죄는 사실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고죄를 그 무고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네. 국가의 사법 질서도 그 개인의 잘못된 장난스러운 그런 고소 신고 행위에 의해서 네. 사법 질서까지도 교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농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고죄를 엄하게 하고는 있고 실제로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절도죄, 5대 중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절도죄 형량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허위 고소가 많기도 하고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이제 그 체감하기에는 형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고죄가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향성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그 정해놓고 있는 양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단순 무고 시에는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정하고 있는데요. 가중 감경 사유가 없을 때 그렇게 부여가 되는데 감경이 가능할 때는 1년 내로 또 가중이 가능할 때는 4년으로 한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형은 조금 더 이 기준보다 더 높게 될 수 있지만 판결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정말 그 무고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형인 범죄를 무고를 해서 네. 실제로 그 무고 당한 사람을 사형의 선고에 이르게 하고 그 사형의 집행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네네. 국가기관을 통해서 어떤 살인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은 형법상 그 10년까지 징역 10년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제로 무고와 관련된 좀 판례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떠오르는 이 예가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더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무고의 무고 사례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무고의 무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성범죄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성범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소를 당하자 처음에는 뭐 부인도 하고 했다가 본인의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직접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고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 네. 사람도 너도 편치는 못할 거다. 계속 그 고소를 진행하면은 네. 그대로 나는 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협박성의 의미로 또 무고로 고소까지 한 거예요. 사과를 하고 사과를 인정하면서도. 하면서도 무고로 또 네. 역고소를. 그런 경우가 사실 또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너도 한번 고소 당해보고 겁을 느껴라. 겁나면은 너 고소 취하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이제 강제추행 당한 것을 무고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고로 고소를 했지만 이것이 무고로 고소 당한 것도 무고라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이. 그래서 무고의 무고를 고소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그냥 본인이 직접 고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기관의 그런 설명이 잘 되지 않았어서 처음에는 이 무고의 무고는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혐의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됐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이제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하니 검찰 측에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건 무고의 무고가 당연히 맞다라고 해서 성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본인도 그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형사처벌에 결국 이른 사건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함부로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반성하지 않고 무고죄로 고소해서 나도 괴롭히겠다 이런 마음은 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성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억울하니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너도 맞습니다. 당해봐라 이렇게 맞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겠어요. 말 네, 그대로.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